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했고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쓸데있는 내용으로 찾아가는 쓸데있는 교실입니다. 오늘은 과목을 바꿔서 여행에 관련된 주제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한 명의 저자가 아닌 7명의 학생들이 저자가 되어 같은 상황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쓴 여행 에세이. 인도, 차이나, 인도, 네팔, 남미까지 무려 3번의 시리즈까지 나온 여행 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책마다 최고의 평점을 찍고 여행 에세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청소년 7인칠색 배낭메고의 저자 박진섭님을 모셨습니다. 와, 예,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용인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여행 다니기를 좋아하는 교사 박진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와, 네. 아, 국어 선생님이셨구나. 예,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만하네요. 네, 자, 이 책의 저자이신 박진섭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여행 전도사, 청소년들한테도 여행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여행을 추천하시는 이유, 선생님에게는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행이 선생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까지 좀 추천하고 싶은 여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다양한 여행의 방법들이 있죠. 휴양하는 그런 여행의 개념보다는 배낭을 직접 메고 더 어려운 곳을 다녀보면서 더 고생을 사서 한다. 그렇죠.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성찰하고 배움에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아이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그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함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좀 울림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됐고요. 저도 먼저 그런 여행들을 했었어요. 뭐 배낭만 메고 다니면서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길바닥에서도 날밤을 새봤던 적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여행 어디 가셨나요? 사실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직전까지는 다녔던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까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봤었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봤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소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돈이 또 모이기도 됐고,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가치 있게 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중에 이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좀 큰 배움을 얻으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1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다녀왔었어요. 그럼 그렇죠. 군대는 어디 나오셨나요? 군대는 이제 09년에 해병대 장교로 임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2009년과 2010년에 백령도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백령도 위험한 일도 많았죠. 그때 천안함 사건도 그때 있었고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전투 배치를 오랜 시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행을 가셨는데 여행지 어디 다녀오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했고 서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통상 세계 일주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그렇게 세계 일주 기준을 삼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5대양 6대륙을 돌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왔습니다. 선생님의 여행 그 루트가 궁금하네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나라를 출발해서 갔던 곳이 홍콩이에요. 홍콩. 근데 이제 처음 그곳을 또 갔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제가 이제 잡은 숙소에서만 있었던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런 기억이 있긴 한데 홍콩을 들러서 그 다음 이제 인도를 가게 됐고, 그 다음 네팔을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으로 넘어와서 요르단으로 왔었어요. 요르단으로 왔다가 이집트를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레바논하고 어떤 좀 그런 분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어려워지는 시기여서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차선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지 않고 터키로 넘어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터키로 갔다가 그리스로 버스를 타고 넘어갔다가 그리스에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탈리아 로마 안에 또 바티칸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티칸 갔다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유럽을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도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았던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에서 다시 근처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또 잠시 갔다가 네덜란드 갔다가 벨기에 갔다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까지 유럽은 다 들었네. 그 다음에 이제 남미로 넘어오게 됐어요. 칠레 왔다가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 파라과이,
그리고 볼리비아, 페루 이렇게 이제 남미는 마치게 됐고 그다음 중미로 가서 멕시코 갔다가 이제 미국, 캐나다 갔다가 다시 미국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오세아니 쪽으로 내려와서 뉴질랜드 북섬을 돌고 호주로 넘어와서 호주도 이제 위쪽으로 쭉 한번 훑었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다시 홍콩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죠. 한 바퀴 도셨네요. 예. 그렇군요. 와.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여행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돈, 예산. 돈이 얼마나 들었나요? 중요하죠. 예산 중요합니다. 전체 비용 책정을 3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미리 준비에 필요한 뭐 사야 될 것들, 노트북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등산화도 사고 침낭도 사고 배낭도 사고 세계 일주 항공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세계 일주 항공권. 유럽에서는 또 이제 유레일 패스 한 달치 이용권 이런 것도 구매하니까 출발 전에 이미 한 1,000만 원 정도를 소비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을 다니면서 약 1,700만 원 정도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다녀와서 적응하고 또 이제 여행이 끝난 다음 또 필요한 것들 구매하고 이러는 비용으로 해서 또 300만 원 정도 해서 총 3,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은 뭐 그 정도 돈이 들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돈을 오로지 여행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갖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행 가기 전부터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제가 있었던 중대에 토요일마다 동아리 모임 이런 게 있었어요. 동아리 모임이 있었는데 군대 안에서? 네, 군대 안에 동아리 모임 중에 여행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뭐 직접 군대 아니니까 가지는 못하죠. 근데 이곳저곳 지도를 보고 그곳의 풍경들을 사진으로 보면서 본인들이 언제는 꼭 가겠다, 언제 꼭 가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봤다가 또 나이가 많이 들면 체력적으로 또 이제 저하가 되니까 어렵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네, 젊은 시절에 막 군대를 전역하고 났을 때 체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체력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여행 다녀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때 여행을 하게 됐던 거죠.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 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 여행 간 거 사진 미리 한번 봤거든요. 스카이 다이빙도 있고 많이 났더라고요. 저는 절대 못하는데 저는 그 스카이 다이빙 타다가 내려오면서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선생님의 그 여행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그런 장소가 있다면 어딘가요? 대륙은 올해도 다녀온 곳인데 남미라는 대륙입니다. 나라마다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나라마다의 먹을거리와 볼거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곳이에요. 위험할 수 있고 그 위험함 때문에 주저하다가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좀 곳이긴 하지만 안전을 강구한 가운데 다녀왔을 때 정말 매력적인 대륙이기도 합니다. 남미. 예를 들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일단 볼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죠. 페루를 가게 되면은 물론 마추픽추라는 곳을 가볼 수도 있고 볼리비아를 가게 되면은 우유니 소금 사막 여행자들이 가보고 싶은 베스트 넘버 원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한 경기도 정도의 규모가 될까요? 땅이 융기가 되면서 바닷물이 고인체 융기가 되고 물이 증발하는 바람에 거기에 소금만 남게 된 거죠. 근데 1월, 2월에는 거기에 물이 이제 비가 내려요. 그럼 거기에 한 3cm에서 5cm 정도 물이 차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가서 사진을 찍게 되면 하늘과 땅의 데칼코마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뭐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또 먹을거리도 많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나라를 이야기를 하자면 나라는 저는 이탈리아를 꼽아요. 그 이탈리아만큼은 굉장히 도시마다의 특색이 강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미랑 이탈리아는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진짜 가고 싶네요.